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면책의 일반적인 그 이론, 의미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간주 면책 신청,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파산 면책 신청 시, 채권자 파산 신청 시 채무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마지막에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 파산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상속재산 파산도 채권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채권자 파산 신청도 좀 있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주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면책의 의미는 개인 파산 절차에서 면책은 자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굳이 뭐 법을 모르더라도 내가 면책을 받으면 좋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갚을 필요가 없다, 안 갚아도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채무자 자체가 소멸한다는 채무 소멸설과 채무 자체가 소멸한 채무 소멸설,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자연 채무설이 대립하나, 이거는 대법원은 과거부터 자연 채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년 이 판결, 이건 이제 구회사정리법, 지금은 이제 통합도산법이죠. 회사정리법 제241조는 정리계획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시 취지입니다. 그 이후에 나온 또 판결을 보시면 회사정리법 제241조에서 말하는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면책된 채무는 이른바 자연채무라고 판시하였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면책된 채권은 통상 이 채권이 가지는 소재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합니다. 채권의 가장 본질적 기능이 뭐냐면 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능과 집행력을 말합니다. 이걸 두 가지를 상실합니다. 면책된 채권을 피보전 채권을 하는 사행의 취소 청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데에는 파산 채권을 피보전 채권을 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행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시했습니다. 자연 채무설의 입장에 서면 채무는 여전히 존재한 상태이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그 채무를 이행할 경우 채권자가 수령하는 것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 변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발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파산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파산 채권에 관하여 이행각서 등을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무효라고 보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면책제도에 관하여 대법원과 이게 아마 채권자들이 불만이 있어서 헌법재판소에 아마 위헌 심판 제청을 한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헌바 320 결정에서는 이제 합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면책의 이념 근거. 면책의 이념 내지 근거와 관련해서는 특전설과 갱생설이 있습니다. 특전설은 파산 채무자의 이익 실현에 성실하게 협조한 채무자에 대한 특혜로서 면책을 부여한다는 입장이죠. 갱생설은 면책을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나 채무자의 갱생의 수단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면책도 하나의 사회보장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려운 채무자를 국가의 어떤 급부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무 자체를 면책을 시키면 법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완벽한 사회보장제도가 되는 게 되겠죠. 현행법은 일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반드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고 법 564조에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량 면책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564조 제2항에 그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채무자의 갱생을 위해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갱생설이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갱생설이 입장에 입각하여 실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갱생설이 입장을 취한다고 하여도 제도의 운영은 그 시대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파산 면책제도는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 실현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이념이 상호 대립되어 왔으며 그중 어느 하나를 우선시킬 것인가는 각 시대의 현실 상황에 따라 달라져 왔고 향후에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주 면책 신청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파산 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 556조 제1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 신청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66조 제3항 이를 간주 면책 신청이라고 합니다. 구파산법에서는 이 제도가 없었어요. 파산 신청과 별도로 면책 신청을 해야 했는데 면책 신청 기간이 도과하여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할 위험성을 고려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갖고 기간을 놓치거나 또 제가 저번에 한번 이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그때 제도입 파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갖고 면책 신청을 못하신 분이 있어요. 2005년 전에. 그래서 지금 15년 만에 다시 면책 신청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봐서 이게 제도입 파산이냐 아니냐 질의응답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주 면책 신청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에 이른바 채권자 파산 신청 사건에서는 채무자는 별도로 반드시 면책 신청 기간 안에 면책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채무자의 파산 선고가 확정되고 채권자 파산 신청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에 대해서 항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직 확정이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항고도 기각되고 재항고도 기각됐어. 그럼 결국 채권자가 파산 신청한 게 받아들여져서 채무자의 파산 선고가 이제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는 있지만 그 항고 재판, 재항고 재판이 다 끝나고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이기 때문에 좀 여유는 있지만 하다가 이제 깜빡 놓쳐서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는데 그 변호사님 사건이었을 거예요. 채권자가 변호사고 채무자도 변호사고 월급 못 받았다고 퇴직금인가 월급 못 받았다고 새끼 변호사가 그러니까 어쏘 변호사가 고용 변호사가 오너 변호사를 파산 신청을 해서 채권자 파산 신청이죠. 그 변호사님이 항고를 했습니다. 재항고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파산 선고가 확정이 됐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변호사님한테 한 달 이내에 면책 신청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인지 아니면 뭔지 몰라도 면책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만 확정됐어요. 그래서 면책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훗날에 살펴보니까 복권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변호사님이. 그래서 복권 신청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그 새끼 변호사, 어쏘 변호사, 고용 변호사하고 합의가 됐던 얘기죠. 적절하게 돈을 다 월급 같은 걸 다 주고 그 복권할 때는 채무를 변제한 증명서를 내야 되거든요. 이 사람 나한테 돈 다 갚았습니다 라고 아마 확인서라든가 각서 이런 걸 써줬겠죠. 그 변호사가. 그러면 다시 복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권이 일종의 면책이죠. 그래서 결국은 복권에서 이제 면책이 받아들여져서 복권 됐습니다.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 파산 신청에서는 채권자 파산 신청이 지금 유명한 사건이 좀 있습니다. 동양그룹, 언론에도 보도된 동양그룹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파산 신청을 하여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